안녕하세요. 구매대행 5년차 셀러 남양주 리치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을 진행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벌면 반드시 겪게 되는 34단계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제가 5년 동안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찐 현실 34단계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뭐 월급만으로는 내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제 생각이 보통 들게 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죠. 뭐 아이 키우는 비용이나 뭐 교육비 등등 뭐 이런 이제 갑자기 들어갈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또 내가 모아놓은 돈은 막상 있지 않고, 그래서 찾다가 초기 자본금이 없는 사업을 찾게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찾으시는 게 국내 위탁 판매 아니면 이제 해외 구매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이제 물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위탁 판매가 해외 이제 구매 대행보다는 좀 쉽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위탁 판매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위탁 판매를 알아보다가 이제 도매 사이트를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게 되죠. 보통 주로 이제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이제 대형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소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온라인 최저가보다 이제 비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내가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이제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또 굉장히 심합니다. 뭐 100원 싸움 막 붙게도 되고, 뭐 10원 단위도 막 계속 따라붙게 되고, 이제 워낙 이제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건당 남는 마진이 뭐 평균 1,000원, 3,000원 정도 이제 남기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뭐 보통 10%에서 15%, 진짜 많이 남으면 15% 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진이 점점 낮아지게 되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마진이 낮으니까 점점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게 없을까? 뭐 팔리긴 팔리는데, 이거 뭐 내가 뭐 월 1,000만 원은커녕 뭐 월백도 못 벌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던 중에 구매 대행은 마진이 한 30~40%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제품이 또 국내보다 훨씬 다양해서 소싱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런 국가 중에 뭐 어떤 국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원가도 저렴하고 제품이 제일 많다는 중국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걸 또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다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 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 뭐 프로그램을 좀 써봐야 되나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그래서 좀 처음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수동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스마트 스토어 하나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막 하루에 뭐 한 개도 등록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초보자들은 특히 더, 저도 처음에 해보니까 막 이것도 설정해야 되고 저건 이게 맞나? 이런 걸 막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 등록도 겨우겨우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어찌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제품을 업로드해야 팔릴지도 모르겠고, 뭐 KC 인증, 뭐 식기류, 뭐 이런 교육을 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업로드를 잘 못하게 되죠. 그럼 또 업로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판매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이게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대량 등록이 판매가 잘 일어나고 또 업로드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내 인건비를 차라리 프로그램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시간보다는 강의를 듣고 A부터 한 Z까지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또 비용을 아끼고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길인 걸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진행하는 건 해외 구매 대행 강의인데요. 그래서 부업 결단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수강생들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보통 이제 이런 플로우로 많이 오세요. 특히 이제 국내 위탁 하시다가 마진이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1년 동안 뭐 스마트 스토어랑 뭐 사업자 등록증만 내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서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나 아예 왕초보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등록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이제 배량 등록 프로그램이란 거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부담이 됐는데 수동 등록을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인건비보다 프로그램 비용이 더 싼 거예요. 네, 솔직히 한 시간에 뭐 보통 10,000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안 나오죠, 돈이. 그래서 이제 뭐 강의에서 추천하는 대량 프로그램 이제 그것도 써보지만 사용을 해보지만 이제 시중에 있는 이제 대량 프로그램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비교를 할 때 사업자 등록 개수 제한이 있는지, 제품 수집 개수 제한이 있는지, 뭐 한 달에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게 되면서 하루에 몇천 개도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만 개를 빠르게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만 잡아서 업로드를 했는데도 신기하게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잡아서 그냥 업로드를 했는데 예전에 막 수동 등록으로 하나하나 업로드할 때는 뭐 거의 안 팔렸는데 대량으로 몇만 개 그냥 업로드하니까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한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판매가 되면서 각종 CS와 배송 문의 뭐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전에는 그냥 막 업로드 했는데요. CS와 배송 문의, 뭐 주문 처리를 하면서 시간과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막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싱을 계속 해 나가야지 저희는 이제 팔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CS와 배송 문의에 쏟게 되죠. 그리고 점점 업로드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CS는 최소화하고 dak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죠. 뭐 계속 배우면서 제품 주문이나 배송 문의의 시간을 빼앗기게 돼서 dak등이 또 예전만큼 쉽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 한두 개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 기준 한 2만 개 정도밖에 업로드를 못하게 되죠. 뭐 2만 개는 금방 대량 등록을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올려서 파워 등급이 되면 5만 개가 업로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업자를 최소 6개에서 10개 정도는 내야지 대량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두 개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를 좀 더 추가로 내고 싶어서 내 거주지에 사업자를 한 개 더 내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세무서에서 한 주소지에 한 개밖에 못 낸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반려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름아름 뭐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 주소지를 구하거나 이제 아니면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dak등을 하면 월 100만 원 순이익이 생기고 뭐 6개월 정도 꾸준히 업로드하면 월 1000 매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뭐 보통 40% 마진율의 프로그램 비용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 뭐 200에서 300 정도 순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보통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제 직배송해주는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배대지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배송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지만 작고 저렴한 제품들을 점점 소싱을 했죠. 근데 이런 마진이 그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점점 타오바오 등록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무비가 이제 크고 무거운 제품들 이런 거를 업로드를 하기 시작을 하죠. 배대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배대지를 이제 배송대행지, 중국에 있는 물류 창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알리익스프레스로 판매된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제품을 찾아가지고 배송을 하면 마진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배대지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도 잘못 도착하고 뭐 파손이 돼서 오는 제품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 번 파손돼서 오면 막 이거 중국인하고 싸워야 되고 막 중국인은 뭐 12안 배송 이제 환불해줄 테니까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받아요. 막 2,000원 주고 막 사용하래요. 저희는 이제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계속 싸우고 안 된다 이거 다시 보내라. 그래서 또 제품을 받으면 또 파손되어 있고 이러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배대지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배대지도 잘못 선택하면 포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또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하고 이제 막 CS 해야 되죠. 뭐 환불해드려야 되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배송비나 CS나 검수 사진을 잘 찍어주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깔을 막
파란 색깔 품절됐다고 막 빨간 색깔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손 환불은 해주는지, 뭐 수리도 배대지에서 가능한지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하면서 선택하여서 내가 이제 맞는 배대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을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제품을 하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 내가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들을 판매를 해야 되고 CS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제품에 대한 문의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거, 뭐 이거 질은 좋아요, 뭐 따뜻해요, 뭐 푹신푹신해요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중국인 판매자들한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식재산권 이메일이 여기저기서 날라오기 시작하죠. 심한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내용 증명도 많이 받아봤고 고소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경찰서 막 출두해야 되고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받습니다. 초보자들 이제 저야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초보자들은 굉장히 이제 두렵죠. 저도 옛날에 초보 때는 굉장히 두려웠고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동안 잘 팔리던 상품도 또 다른 위너 아이템 위너 같은 걸로 다른 셀러에 뺏기게 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재권 브랜드에 대한 상품 걱정이 늘어나죠. 뭐 고소장도 받고 내용 증명도 받고 뭐 클린 위반이나 이런 거 이메일을 받다 보면 이제 브랜드 상품을 올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하나 이제 사진을 검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수를 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되고 예전만큼 업로드 양을 또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올라간 제품들이 스마트 스토어 클린 위반, 뭐 중복 상품이나 뭐 상품명 위반, 뭐 청소년 유해 상품, 뭐 야한 이미지 이런 거에 걸려서 스토어가 뭐 3일 정지, 뭐 6일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좀 소극적이게 되죠. 그리고 또 쿠팡에서 10만 원 이하의 제품은 또 아무따 반품을 해줍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객이 원하면 반품비만 내고 반품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배송 지연이 될 경우에는 고객이 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 있죠. 그래서 쿠팡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이제 판매자들이 그걸 다 손해로 떠안게 됩니다. 또 좀 심한 경우에는 반품을 하고서 환불은 이미 쿠팡에서 됐는데 반품 제품을 고객이 안 줘요. 그리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쿠팡을 이제 증오하는 시기가 조금 오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프로그램만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아마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 찾아 들어가서 뭐 다른 사람들 잘하는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매출도 잘 되고 뭐 대량 문의도 오고 뭐 팔린다고 하는데 나만 안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발생하기 시작을 하지만 또 이거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족이 잘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1인 셀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온갖 잡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접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알리나 타오바오로 팔린 제품을 그래서 이제 대량 등록에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알리나 타오바오로 팔린 제품들을 한글화 작업을 통해서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리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 광고도 조금씩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꾸준히 좀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때부터 조금 이제 재밌기 시작하죠.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을 그럼 이제 사입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리스크 없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할지 이제 고민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리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량 등록을 이제 끝으로 무한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를 무한으로 늘려서 대량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잘 팔리는 제품을 바탕으로 소량 사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무한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품을 100만 개 이상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월 매출 1억 이상 이렇게 달성하는 셀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량 사입 같은 경우에는 CS나 반품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재고로 인해서 돈맥 경화가 생깁니다.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몇십 개라도 사입을 해놓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않다는 이제 단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량 사입을 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배송을 하거나 3PL 업체를 이용해서 이제 배송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대량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노가다로 업로드하는 만큼은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업로드하는 양에 이제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쓰는 단계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좀 편해 보여. 그냥 이제
컴퓨터에서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업로드만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게 또 업로드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매출이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가 좀 필요한 단계인데요. 그냥 기존 제품을 계속 업로드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유행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이제 유행했던 뭐 이국주 주전자 냄비라던가 뭐 박나래 예촉이라던가 이런 이제 뭐 TV에서 뜬다거나 뭐 어디 뭐 쇼츠에서 뜬다거나 이러한 제품들을 계속 셀렉하면서 공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량 사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이제 뭐 배송 기간도 1, 2일로 줄일 수 있고 또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서 뭐 상세 페이지도 남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넣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매 대행으로 그냥 대량으로 업로드 했을 때보다는 이제 제품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상세 페이지만 바꿨다고 해서 이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부터는 블로그나 쇼츠, 인스타 등등 이제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대량 등록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대량 등록부터 주문, CS 이런 업무들을 이제 분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주문량도 많아지고 CS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분담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제 갖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던져줬다가는 이제 인건비만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직원을 썼을 때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구축을 안 해서 서로 이제 막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막 나는 A라고 했는데 여기는 막 B라고 알아듣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점차 갖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 없이도 나 없이도 이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운영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쯤 이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세금이나 뭐 4대 보험, 뭐 종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고정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이제 고정비라는 게 뭐 프로그램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직원들 월급들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대표들이 남는 시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계속 구매 대행을 하다가 이제 강의로 유튜브를 같이 찍게 됐죠.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도전을 하면서 또 나만의 이제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사업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뭐 다른 강의나 컨설팅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닥치는 대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도 뭐 책도 많이 읽게 되고요. 사업에 하나하나씩 적용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단계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이런 단계들을 이제 보시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더 여러분들은 줄이시고 이제 이런 단계가 있구나 하는 이제 미래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이제 보시면서 이후에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네 미리 알고 이제 대응하다 보면 훨씬 더 이제 저보다 더 빠르게 이제 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이제 쉬워 보이는데요. 어려운 단계들이나 이제 문제가 있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온라인 시장을 저희가 이제 계속 포기만 할 수는 없죠.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만 간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제대로 된 방향을 잘 배우시고 이제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